왜 아프리카로 가냐? 우리가 이 아메리카를 우리가 건국하는데 피땀을 흘렸는데 아니다. 우리는 아메리카 내에서 독립을 보장받는다. 이게 좀 되게 과격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말콤 X 같은 이런 과격파들이고, 그 과격파들을 볼 때 이 흑표당은 사회주의자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흑표당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집회할 때 총으로 소총, 장총으로 무장해요. 이게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집회를 할 때 무장을 해요.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KK 단이라든지 또 KK 단이 아니라도 공권력이 흑인들을 강제로 탄압하면서 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흑표당들은 무장을 하고 집회를 했고요. 또 하나 과격한 세력들은 이슬람. 말콤 X도 저기 감옥에 가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받은 사람들이 많죠. 무하마드 알리도 이슬람 회교식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슬람을 많이 받아들인 이유는 이슬람은 정확하대요. 같은 알라를 믿으면 인종의 차별이 없답니다. 같은 신을 믿으면 인종의 차별이 없고, 그래서 종교 공동체, 재산도 나눠 갔는데요. 재산도 공유하고, 일종의 이슬람 사회주의 같은 거예요. 이슬람 사회주의. 말콤 X는 바로 흑인을 위한 독립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흑표당 이런 것들은 많이 세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류는 뭐가 됐냐면은 당연히 이제 백인 사회에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백인 사회에 흡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흑인들은 이제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많이 있죠. 예술도 여러분 흑인 수영 선수 본 적 있어요? 전에는 테니스나 골프에 흑인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테니스나 골프에는 흑인이 있잖아요. 수영 선수에는 아직 흑인이 잘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포츠에도 이런 차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몸을 육체적으로 많이 쓰는 스포츠, 뭐 미식 축구라든지 이런 데죠. 대부분 그런 스포츠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하원이 거의 한 600명 정도 돼요. 하원에는 좀 수십 명이 있고 상원은 100명인데 100명 중에 뭐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선출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흑인의 인구 비율이 아마 지금 10% 정도 되려나? 이 정도 될 거예요. 흑인의 인구 비율. 그래서 흑인 인구는 많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조금씩 느는데 거의 의미 없게 늘고 있고요. 기독교 백인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는 카톨릭을 믿는 백인이에요.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요. 카톨릭 백인, 히스패닉. 이들이 제일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이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계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구 증가를 전망을 하면, 그래서 100년이다 이렇게 100년 후다 이렇게 될 때는 이 히스패닉이 최다수가 됩니다. 히스패닉이 지금도 청년 애들은 히스패닉이 다수예요. 청소년들은 히스패닉이 다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백인 인구는 조금씩 줄고 흑인은 조금씩 늘어가면서 백인과 흑인이 비슷해지고, 아시아도 좀 상당히 좀 늘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기독교 백인 국가, 여기 기독교는 개신교를 말해요. 기독교 백인 국가로서
정체성이 사실상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흑인들이, 그래서 흑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아시아계에 대한 불만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LA 폭동이라든가 인종차별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계를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아시아 계를. 그래서 백인한테도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백인다우면은 우리 흑인이 그 미국의 건국의 주인인데 아시아한테도 밀린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이 공격이 많고, 또 아시아에 대한 공격은 뭐냐면 아시아인들이 이제 흑인 상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죠? 슈퍼 같은 거겠죠? 이건 소매상. 소매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흑인들은 현재로서는 그 아시아보다도 더 이제 미국에서 차별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을 보는데요. 요거는 우리 오진희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정부는 인디언을 정복한 이후 흑인과 마찬가지로 백인동화 정책을 적용하였다. 인디언들이 전통적인 행사와 신앙은 금지되었으며 언어와 이름도 영어로 바꾸도록 하였다. 1887년 도스법, 즉 인디언 일반 토지 할당법에 따라 제너럴 얼라트먼트 액트에 따라 인디언들은 부족민주의를 포기하고 백인에 동화되고 정부에게 부여받은 토지에 정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미국 정부는 1차 대전에 참여한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으며 1924년 인디언 시민권법, 인디언 시티즌십 액트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이후에도 인디언 사회를 해체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워드 처칠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부터 연방정부는 종결 법령을 통해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살던 원주민들이 결집을 분산시켰다. 1990년대에는 원주민이 절반인 88만 명이 도시빈민 지역으로 흩어졌다. 또한 연방정부는 토착민 여성에 대한 불임 시술을 확대하여 인구 증가를 제한하는 한편 토착민 아동을 백인 가정으로 입양시켜 백인 문화에 흡수되도록 하였다. 네, 미국의 인디언에 대한 조치는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보면은, 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 시베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들이 다 이제 인종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인종 말살 정책.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기에는 정말 전쟁을 했겠죠. 전쟁이나 학살을 했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을 집단 거주 지역으로 쫓아내죠. 집단 거주 지역. 전에 말했죠. 미국에도 살기 좋은 해안가에 있다가 평화로 갔다가 평화에서 황무지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집단 거주 지역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산하 제한 교육을 해요. 애 낳는 출산, 그죠? 산하 제한, 이런,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게 이런 산하 제한 거를 강제로 불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 말살하는데요. 문화 말살. 문화 말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문화를 금지하는 거겠죠. 언어를 금지한다든지 복장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더 치열한 거는 뭐냐면 아동들을 강제 학교에 강제로 학교
백인 학교죠. 강제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백인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 무상교육이라고 미화되는 거예요. 알래스카라니 이런 황무지에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이런데 국가가 무상교육 해준다. 그래서 무상교육으로 해서 강제로 학교에 보내서 백인 교육을 시켜서 영어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문화를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 이게 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에서 백인들이 다 이런 했던 정책들이에요.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주민들이 보호지역이 없는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뭐 원주민 인디언이 종족이 되게 많잖아요. 인디언이 미국이 엄청나게 큰 거니까 종족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보호구역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라 개별적이죠. 개별적인 인디언들이 주로 도시나 이런 데 있겠죠. 도시나 이런 지역에 백인 사회에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초기에 시민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안 주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백인들 즉 미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인으로 동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백인으로 동화될 경우에만 줬다는 거. 그러다 역시 흑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하면은 시민권을 주게 되는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 그래서 같이 모여 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1990년에 원주민의 절반인 88만 명이 도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불임 시술이 문제가 얼마 전에도 캐나다에서도 이것들이 발견됐는데 강제 불임 수술하는 겁니다. 인종 청소를 하고 심지어 이제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백인으로 키우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인종 청소의 방법이 우리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 여성들에 관한 아프리카에서는 인종 간의 전쟁이 나면 이 강간을 갖다가 인종 청소의 방법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애를 임신하지 못하게끔 해서 자기네 애를 임신하게 만드는 이런 인종 청소를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게 되면 여성이나 아이들이 타겟이 돼. 아이들은 죽여버리고 여성들은 이제 강간을 해서 자기네 인종을 낳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미국경유회나 이런 데에서는 초기에 전쟁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다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물어봤죠. 이거 보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법률적으로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다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도덕적으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국가가 이거를 조직적으로 보상을 했다는 말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인디언은 순수 인디언은 과거에 비해서 100분의 1, 약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길 동지가 다시 한번 윤정욱 동지 다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윤정욱 동지도 왔고. 제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또 다른 동지들 와가지고. 윤정욱 동지 어때? 지금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저기 뭐야? 다음에 좀 이따 읽고 히틀러는 윤정욱 동지가 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래요. 예,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미국의 인디언 말살 정책과 비교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학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자 미국 정부는 과거 인디언 정책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49년 인디언 청구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디언에 대한 보상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인디언들은 1968년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을 조직하여 국제연합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배후에서 인디언 혐오단체를 조직하여 인디언 운동을 탄압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지역에서 발견된 지하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백인들을 보호하였다. 네. 히틀러가 비아냥거를 했다는 거죠, 그죠? 히틀러가 한꺼번에 뭐 600만 명을 죽였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보다도 미국이 죽인 인디언이 훨씬 더 많죠. 장기적으로 진행됐지만. 그래서 마지못해 조사는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안 됐다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하와이에 있잖아. 하와이가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그죠?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는데 백인들이 여기서 농장을 건설했죠. 그래서 백인 농장주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백인 농장주들에게 선동했다 그랬죠. 왜 니들이 여기에 있냐? 독립해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백인 농장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미국이 이걸 지원해서 하와이 공화국을 백인 농장주들이 하와이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하와이 공화국. 그러고 나서 미국이 하와이 공화국이니까 우리 미국으로 편입해. 그래서 미국에 편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50번째 주가 돼. 이게 하와이 공화국만 그런 게 아니라죠. 상수적인 거라 그랬죠. 텍사스 공화국도 이렇게 해서 미국이 텍사스를 자기네 병합했다 그랬죠.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죠. 플로리다 공화국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하와이 원주민들이 유엔이나 미국 의회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청원의 내용은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미국인에 의한 학살이라든지 이런 피해, 그 다음에 그 당시 하와이 공화국인데 하와이에서 백인 농장주는 얼마 안 됐겠죠. 대부분은 하와이 사람들이었겠죠. 하와이 원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농장주들이 일방적으로 하와이를 미국에 병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병합하는 걸 반대고 이 병합이 무효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청원을 유엔하고 미국에 했는데 이제 당연히 무시를 했겠죠. 무시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인디언 보호구역. 이건 여러분 영화 진짜 많이 봤을 거야. 나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인디언 보호구역. 아까 말한 인디언은 원래 살기 좋은 해안가에 있다가 평화지에다가 황무지를 쫓겨났는데, 이 황무지에, 주로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분이 황무지에 이제 지하자원이 있는 거예요, 지하자원. 그 다음에 이 인제에 사는 항무지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죠. 인구 밀도가 적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기지를 만드는 비밀기지. 지하자원이나 비밀기지. 그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인디언들이 이걸 알고 나서 여기에다 반대를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백인들과 인디언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영화 난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영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인디언 보호 지역에서도 인디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그죠? 산업이나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못해.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백인들이 와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못한다. 종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본소득이 좋은 거라고
수도 있겠죠. 기본소득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은 죽지 않을 정도만, 죽지 않을 정도죠.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 보조금을 주고 그 경제 활동을 사실상 차단하는 거죠. 경제 활동, 그죠? 경제 활동이 불가능. 그 보조금 가지고 빈곤이 살거나 아니면은 약물이나 이런데 알코올 이런 중독이 되게 심해요. 이걸 중독.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되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되는.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도 인디언들이 점차 축소되고 살기 어려운 이런 형태로 되니까 히틀러의 그 유대인 인종 청소는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데 인디언의 말살 정책은 비판하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나왔지만 역사에서 검증된 건데 담요, 근데 이 콜레라 이런 전염병의 병균을 갖다 일부러 담요 같은 데다가 이 감염을 시켜요. 물자에다가 지역 물자를. 그리고 그거를 인디언한테 구호품이라고 주는 거예요. 담요나 이런 물자들을. 그럼 인디언들이 그거를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폐쇄적인 그 공동체는 그 외부의 병원균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인디언이 사망한 것 중에 백인이 실제로 죽여서 사망한 것보다도 질병 때문에 죽은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이렇게 이런 인종 청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암암리에 그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제 이번에 중국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양수 동지가 읽어봅시다. 네. 없는 걸 없애주십시오. 네.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젊은 노동자만 이주해 왔으나 점차 가족 단위로 대도시의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중국인 노동자가 늘어나자 백인 노동조합은 낮은 임금이 중국인 노동자, 즉 콜리 탓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백인들의 여론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1879년 중국인들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1882년 체스터 A. 아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처음에는 10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1902년 영구적인 조치가 되었다. 이 법은 1943년 매그너슨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제 그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나라의 고통을 피해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식민지, 아일랜드, 아일랜드 식민지. 그 다음에 통일이 안 돼서 나라가 혼란한 거, 독일 통일이 늦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데라 그랬죠. 이탈리아. 그 다음에 폴란드도 식민지.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청나라 말기 때, 자, 아편 전쟁이 1842년인가 있었잖아요. 그 청나라 말기에 돼서 이 중국이 되게 살기 혼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오는데 특히 그 캘리포니아에서 골든넛이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금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중국에 알려져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대륙횡단 열차를 이 중국 사람들이 건설을 제일 많이 했어요. 노동자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중국인들을 건설 노동자로 했는데 중국인 인구가 많죠.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았겠죠. 엄청나게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도 보면 이주 노동자가 임금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미국 사람이 안 하는 이제 그 철도 부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도시로 와서 이제 도시의 공장 노동자가 되면서 백인 노동자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를 쿨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백인들의 이 배척에 따라서 그 중국 이민을 금지하는 중국인 백척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래 있던 그 노동자들과 경쟁을 했어요. 아일랜드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일랜드 사람도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가정부도 하고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일도 하고 원래 있던 영국계 노동자와 경쟁을 했겠죠. 나중에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이와 같이 이주하는 노동자들은 원래 있던 쪽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제 점점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유족 이제 이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미국이 이민 사회인데 중국인의 경우에서는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이러한 그 차별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거. 원래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미국과 청나라가 상호 간에 그 평등한 그 이민 조약을 맺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문호개방 정책이라 그래요. 문호개방 정책.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여기 보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쌍방 간에 그 호외로운, 그죠? 호외로운 상호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호 교육을 한다. 근데 어때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공산품이나 많은 걸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유럽이 중국에 팔아먹고. 사실은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건데 쌍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똑같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나라 동맹의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방위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침략받으면 한국군이 가서 도와주나요? 그런 일은 없겠죠. 한국이 침략받으면 미국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미국이 이 문호개방 정책을 통해서 미국인을 중국에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민에 대해서 쌍방 간에 호혜롭게 한다 이렇게 그런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오니까 이거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이거를 폐지하고 중국 이민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을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1944년은 왜 그렇겠어요?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 연합군이 돼서 미국과 동맹이었죠. 미국과 동맹. 중국군도 엄청 죽었어요.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소련 사람 많이 죽고 중국 사람 많이 죽은 거예요. 소련은 독일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많이 죽고 중국 사람은 일본군을 패퇴시켜서 많이 죽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장개석의 국민당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포함되죠. 그러니까 1943년은 뭐냐면 미국이 이 중국에게 대해서 엄청난 무기를 주면서 우리 대신 일본하고 싸우라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원할 때예요.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중국 차별적인 이
법을 폐지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 10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1번까지 할까? 아유 이슬람도 있네. 자 그러면 지금 10분 쉬었다가